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2월 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도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 채널의 하단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결국 뚫렸고, 그래서 지금은 이때 만들었던 고점 라인,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지금은 지지로 역할을 바꿔서 수행해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시세대가 의미하는 바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리플의 기술적인 분석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선 최근 시장에 이렇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미국과 다른 여러 국가들 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보류가 됐죠. 그러면서 미국은 원하는 걸 얻었고, 지금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에게 미국이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발표했고, 중국이 여기에 보복 관세 적용하겠다 얘기하면서 이런 하락 흐름이 나왔던 건데, 여기서 이 관세 관련된 이슈가 끝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후 어떻게 두 국가 간의 정상들이 얘기를 마무리 짓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주에 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 수요일날 미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저녁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죠. 또 가장 중요한 내일 금요일 저녁에는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미국에서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번 달에 이 고용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됐고, 특히나 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이 수치가 발표됐을 때 시장이 하락을 했죠. 이렇게 나온 수치는 미국의 고용시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미국의 경제 자체가 견고하다라는 걸 방증하는 데이터였고, 이로 인해서 미 연준에서 금리를 굳이 급하게 인하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흐름은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수치가 발표되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 발표되는 이 수치와 내일 발표될 이 두 가지 수치에서 시장의 예상치 정도로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우리가 시장의 지지라인을 만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거시경제 이슈들이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꼭 함께 챙기시고, 제가 이런 수치가 발표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저희 정보방에서 브리핑해드리고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리 입장하셔서 이런 정보들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개별적인 이슈를 보자면요, 최근 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XRP가 엘리엇 파동을 인해서 8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 최대 52달러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보시면요, XRP가 현재 엘리엇 파동의 두 번째 조정 구간에 있다. 이후에 세 번째 파동이 시작되면 5.8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고, 이 와중에 3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거다. 특히나 3달러 돌파는 강세장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신호로서 이후에 다섯 번째 파동에서는 8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론 중 하나고요. 이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건 총 8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상승 5파가 1, 2, 3, 4, 5 나오고 하락 3파가 이어지는 이 한 사이클을 엘리엇 파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 다크 디펜더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이 저점부터 최근 만들어낸 신고가까지를 상승 1파라고 본 거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조정이 조정 2파라고 분석하고 있는 거죠. 추후에 상승 3파가 나오면서 다시 3달러를 돌파해 주게 되면 이 상승 3파 내에서 5달러 돌파, 추후에 마지막 5파동에서는 8달러 도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충분히 올해 강세장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최근에 XRP는 하락을 연이어서 보여줌에 따라서 지금 골든 포켓에 진입했다 나와 있고요. 앞으로 2, 3주 내에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XRP가 핵심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인 골든 포켓에 진입하면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릴 건데, 자,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소수점들이 고점 대비 얼마나 빠진 위치인가를 퍼센티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0.236 라인이 마이너스 23.6%가 빠진 라인이고 밑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통상적으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 수열에서는 이 382 라인과 618 라인이 가장 강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해준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지지 라인을 찾기 위한 거고 382 라인 위에 그러니까 236 라인이 뚫리고 382 라인 위에서 이 골든 포켓에 지금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가 고래들에게는 강력한 매수 시그널로 매수 신호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승장에서도 계속해서 상승만 나오는 차트는 절대 있을 수 없고 상승과 조정이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승할 때 추격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때 어디서 지지라인 만드는지 확인하고 반등 나오는 타점이 바로 우리의 매수 타점이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우리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상황적인 측면도 항상 함께 살펴봐야겠죠. 자, 미국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소송 담당자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리플과의 소송에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 소송 종료를 우리가 당연히 올해 안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SEC 위원장도 교체됐고 담당 변호인도 해고가 됐고 소송 담당자도 지금 교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소송 종료로 그 말은 합의로 끝이 나든 아니면 SEC 자체적으로 이 소송권을 철회하든지 간에 종료로 끝이 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이 트럼프 랠리에서 리플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송 종료로 인해서 파생되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 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재료들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더라도 올 한 해 끝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이렇게 저희 정보방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간편하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정보방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정보방에서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시장의 변수들, 최근에는 거시경제 이슈들과 같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슈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여기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여기에 따른 알맞은 대응 방법과 구체적인 타점까지도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이 트럼프 랠리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탄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탄압은 바로 SEC와의 소송을 얘기하는 거죠. SEC는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에게 처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려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자, 당시에 이 소송을 제기한 건은 XRP를 증권이다라고 SEC는 얘기한 거고요. 리플이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건으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이 SEC가 바로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리플뿐만 아니라 대형 거래소들인 바이낸스나 아니면 코인베이스에게도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소송을 통해서 코인 시장 전체를 증권으로 본인들의 관할 아래로 가져오려는 수작을 부린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전부 물거품이 됐죠. 일단 리플과의 소송에서 약식 판결문이 7월 달에 나왔고요. 이때 분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분리해서 판결했는데 1차 시장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 그리고 2차 시장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장은 당시에 여기에 더 주목을 했죠. 거래소에도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듣고 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등을 했다라고 해도 1,000원대를 찍은 거였고 이 이후에 SEC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하면서 이걸 다시 반납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지금 약식 재판 판결문이 나왔을 때보다 이 소송 리스크에서 해제될 수 있다. 지금 이 소송에서 리플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 이런 가격대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요. 당선되기 전에 여러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을 내놨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SEC의 위원장을 교체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니까 SEC 위원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고
그래서 1월 20일 날 교체가 될 예정이죠. 이 차기 위원장도 이미 임명이 완료가 됐고요. 이는 친암호화폐적인 인물로 지금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건도 합의로 끝나든 아니면 SEC 측에서 자체 취하하든 둘 중에 하나로 결국에는 종료가 될 거라고 시장은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고, 이게 소송이 진행됐던 만 4년 동안 리플은 여러 호재 소식들이 있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그 사업들을 다각화하면서 괄목한 성과들을 내놨었지만 그게 시세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다 이것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탄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해소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큰 랠리를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럼 리플이 이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랠리를 만들고 상승 모멘텀을 만들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이 IP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의 IPO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ICO는 XRP와 같은 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 IPO 같은 경우에는 이 XRP를 발행하는 기업, 바로 리플랩스죠. 리플랩스가 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당연히 더 큰 먹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IPO를 사실 이전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리플의 IPO 가능성 솔솔, XRP $600 넘을 수도 있다. 자, 이건 정확하게는 XRP가 아니라 리플이 IPO를 했을 때, 나스닥에 상장됐을 때 리플의 주가를 얘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자, 4월 달에 일단 작년 4월 달에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했었습니다. IPO 관련 로드쇼였고, 그래서 당시에 이 로드쇼에 대부분의 투자 기업들이 전부 참여했었다라고 보도가 나갔었죠. 그런데 작년 4월이면 작년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 전이죠.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때문에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건 우리가 당시에 이런 비공개 로드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고, 자, 작년 10월 달에는 리플 홈페이지에 리플이 이렇게 이 IPO 관련 포지션을 공개 채용하는 공고글도 올렸었죠.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리플이 정말로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IPO를 진행하게 되면 리플의 주가는 $600 넘을 거고 XRP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 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서 SEC의 소송이 종료될 거라는 기대감에 다시 한번 최근에는 이런 리플이 기업 공개에 착수했다라는 기사를 우리가 당연히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충분히 내년에도 진행 가능성이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건 정말 리플에게는 폭등 재료가 돼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이 10월 달에 발표했었던 바로 이 수탁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리플은 작년부터 무려 2개의 수탁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전부 현금으로 인수를 했었고, 당시에 메타코라는 가장 먼저 스위스 기반을 둔 수탁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이 수탁 서비스가 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밑에 보시면 이 수탁 서비스, 영어로는 커스터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은행과 핀테크 고객이 디지털 토큰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코라는 스위스 기반의 커스터디 업체를,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요, 이미 메타코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이 꽤나 세력급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기업들이었고, 이제는 이 기업들이 리플의 고객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게 블랙록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라는 인물은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 이건 모든 자산 토큰화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시장의 상승력에 시작을 이끌었던 게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미 이런 상승력이 시작됐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ETF를 승인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밑에 인터뷰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요. 자, 그는 이 위험한 신생 자산군에 대한 노출을 제공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이 ETF가 금융시장 기술혁명의 1단계였고, 2단계는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블랙록이 주목하고 있는 게 지금 RWA, 리얼 월드 에셋. 이게 바로 모든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토큰화죠. 최근에 그래서 블랙록은 RWA 펀드도 출시했고요. 그래서 RW 관련 테마들이 이때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RWA, 모든 실물자산 토큰화가 어떻게 리플에 연결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리플의 기사로 돌아와서요. 조금 더 밑에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실물 자산이 디지털 토큰으로 거래될 것을 예상하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이 리플 레저를 사용해서 법정 화폐, 금과 석유 같은 상품,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RWA가 커스터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야라는 겁니다. 블랙록은 지금 이 RWA 주목하면서 여기를 키우고 투자할 생각인 거고, 이것과 함께 클 수밖에 없는 커스터디 사업을 리플이 작년부터 준비하면서 여기에 또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또 내년에 더 커질 영역,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돼줄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리플의 사업 확장과 또 XRP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ETF,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에는 지금 리플의 XRP와 솔라나가 가장 유력한 다음 ETF 후보입니다. 그래서 XRP 같은 경우에는 벌써 여러 자산 운용사들에서 리플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 ETF의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이기 때문에 친암호화폐적인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이 부분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올해 안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까지 이어질 암호화폐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코인이라는 거고,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아무리 상승 사이클이 있다라고 해도 그 뒤에는 하락 사이클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건 우리가 2021년도에도 경험해 봤고 2017년도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전에 상승 사이클 안에서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계속해서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과 같이 막 상승을 계속하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포모 현상 때문에 뒤늦게 추격 매수가 들어가고, 또 어떤 변수로 인해서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이걸 견디지 못하고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패닉셀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 차트는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타점을 잡다 보면 나는 손실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론을 알고 있다라고 해도 막상 급락이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께서 버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운영하는 정보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전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전부 다 경험해 봤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또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과 정보 공유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 대응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밤에 참여하시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밑에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정보방 입장하시면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거시경제 이슈들부터 이런 이슈에 따라서 시장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알맞는 대응 방법, 구체적인 타점까지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움직임이 빠르게 나올 때에는 제가 이렇게 미리 촬영하고 나중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을 보시고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과 대응 방법 받아보실 수 있도록 미리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기대되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의 강세장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모두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한 해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